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대전 동구에서 정화조 청소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한전의 전력 복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대전 자양동과 대동 일대에서 10시간 넘게 정전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인근 식당과 가게들은 온종일 영업을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고 인근 학교들도 정상 수업이 불가능해 학생들을 귀가시켰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골목 한켠에 세워둔 커다란 청소차가 슬금슬금 뒤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자리를 비웠던 운전자가 달려와 차를 세워보려 하지만 차는 큰 충격과 함께 전봇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정화조 청소 차량이 전신줄을 들이받은 건 오늘 새벽 5시쯤. 이 사고로 대전 동구 자양동과 대동, 소재동 일대 960여 가구가 정전되며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정전된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결제할 수 있는 카드 단말기는 이렇게 꺼져 있고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도록 통 안에는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놨습니다. 대학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점심시간 영업을 하지 못해 발을 굴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손 놓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점심을 먹으러 나온 학생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밥 먹을 때가 원래 정해서 왔는데 불이 꺼져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 찾으려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전력 복구가 계속 지연되면서 근처 독서실도 하루 종일 학생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저게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시험 기간인데 애들은 지금 깜깜하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정전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인근 중고등학교에선 학생들을 오전 중 귀가시켰습니다. 사고 직후 일대 전력을 모두 차단하고 전신주 교체 작업을 벌인 한전은 오후 3시 반쯤 전력 공급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청소차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놓고 내린 사이 차가 뒤로 밀렸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국민은행이 AI 상담 도입 이후 상담사들의 업무가 줄었다며 콜센터 용역업체 2곳과 계약을 해지하면서 상담사 240여 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담사들은 AI 도입 이후 콜 수는 줄었지만 실제 업무량은 더 늘었다며 해고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은행 콜센터 직원들이 대전 고용노동청 앞에 모였습니다. 상담사들의 고용 안정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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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이 콜센터 용역회사 6곳을 4곳으로 줄이겠다고 통보한 뒤 입찰 공고를 낸 건 지난 10월. 그런데 대전 지역 콜센터 용역업체 2곳이 입찰에 탈락하면서 업체에 소속된 상담사 240여 명이 갑작스런 해고 통지를 받은 겁니다. 입찰 공고에 고용 승계 내용이 있어 업체가 바뀌더라도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마저 무너진 겁니다. 항상 업체가 바뀌었지 일을 하고 있던 상담원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기존 직원들을 활용해서 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완전 진짜 휴지 조각처럼 내팽겨질 줄은 몰랐죠. 이들은 AI 상담 도입 이후 상담사 업무가 줄었다는 국민은행의 콜센터 축소 이유도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콜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대면 영업점 축소 이후 콜센터 업무가 폭증했고 대출 상담 등 오래 걸리는 상담을 위주로 하다 보니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다는 겁니다. 다 해결이 안 되시는 거를 다 저희랑 연결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단순한 콜이 아니라 조금 복잡한 콜. 금리 상담 같은 경우는 그 금리 제도가 너무 많아서 안내해야 될 게 또 진짜 많거든요. 거의 20분 이상 해야 되는 콜들이 많이 들어와요. 노조는 고용 승계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기자회견과 집회는 물론 노동, 행정당국 기관장 면담 등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오늘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대전세용 충남의 50여 명 후보자들이 일찌감치 등록을 마친 가운데 국회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됐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대전 지역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대전 서구와 유성구. 격전지답게 오전 9시 공식 접수 시작 전부터 출마 예정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서구 갑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수 전 박병석 국회의장 정책수석과 이영선 대전시당 법률지원단장, 안필용 전 허태정 대전시장 비서실장이
국민의힘은 조성호 전 대전 서구의원과 조수현 대전 서구갑 당협위원장이 빠르게 등록을 마쳤습니다. 서구울은 양홍규 국민의힘 대전 서구울 당협위원장을 시작으로 이택구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강노산 전 서구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방 소멸, 인구 절벽,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갖는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 새로운 정치 개혁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성갑은 국민의힘 윤소식 전 대전경찰청장이 가장 먼저 등록을 마친 가운데 진보당 김선재 대전시당 부위원장과 국민의힘 진동규 전 위성구청장이, 유성울은 민주당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총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총선 출마를 통해서 민주주의 퇴행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동구는 국민의힘 소속 한현택 전 동구청장이 첫 번째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가 가능하고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자동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자 메시지 대량으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 개원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합해서 총 8회까지만 가능하고요. 한편 김광신 전 청장이 낙마로 총선과 함께 재선거가 치러지는 대전 중구청장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29일부터 이루어집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민 국회의원이 대전 지역 사무실에서 대전 충청 지역 청년들의 모임인 충청 청년 백인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이 의원은 충청 청년 백인 소속 청년 회원들과 함께 충청과 청년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제 미술사와 고고학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백제 금동대향로가 오늘로 발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조사 발굴에 참여했던 이들이 30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백제 장인의 손끝에서 피어난 우주를 처음 만난 그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김철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한 마리의 용이 활짝 핀 연꽃을 떠받들고 턱 밑에 여의주를 품은 봉황 한 마리는 날개를 펼쳐 하늘로 날아갑니다. 1993년 12월 12일 부여 능선리 절터 진흙 속에서 150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백제 금동 대향로입니다. 백제 금동대향로 발굴 30주년을 맞아 조사 발굴팀과 박물관 관계자들이 이곳 능선리 고분군에 모였습니다. 30년 만에 모인 발굴 주역들에게 향로를 처음 만날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저희 조사원들이 유물을 밝은 날에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유물에 해가 될까 봐 조사를 해서 저녁 늦게 박물관에 가지고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나오는 유물이니까 엄청 긴장이 됐죠. 향로는 당시 부여 왕릉원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우연히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사에 앞서 진행한 조사에선 발견되지 않았지만 한 번만 더 발굴하게 해달라는 당시 국립부여박물관장의 설득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발견이 이뤄졌습니다. 이제 고각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보면은 그 현장 상황이 뭔가 암시를 해요.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자리에다가 1m 20 정도 성토하고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영원히 이 자리는 못 보는 거거든요. 밀랍 덩어리를 녹여 여러 도상을 새기고 붙이는 밀랍 주조법으로 만들어진 향로는 당시 백제인들의 정교한 공예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백제 문화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보의 국보 중에 국보죠. 사실 우리 백제 금동 대향로가 이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 백제 문화의 최고봉이니 하는 분들이 오셔서 야 이렇게 백제가 공예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성숙된 아주 완벽한 나라였구나 이걸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동대향로 발굴 30주년을 맞아 향로가 출토된 타원형 구덩이를 연상시키는 듯한 공간에서 향로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은 내년 2월까지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50주년을) 맞은 대덕특구의 향후 50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대덕특군의 우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전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대덕특구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 연구자들은 정주 여건과 관련해 어떤 점들을 바라고 있을까요? 조혜원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IBS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연구를 이어가기 위해 러시아를 떠나 한국 땅을 밟은 보리스 라토시 씨. 매일 아침 7살 된 자녀를 연구원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출근합니다. 연구원에서 지원하는 돌봄 시설이 지금까지는 만족스럽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부족한 한국어 공부는 어떻게 시킬지, 함께 온 가족들이 불편함 없이 잘 정착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Me and my daughter, we need to learn Korean to communicate better with local people. And so far we managed to do this on our own. And I believe the local community will greatly benefit from more teachers that could help foreigners to adapt. 중국에서 온 조뢰 박사는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뛰어난 장비와 기술을 보유한 기계연구원에서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전에 정착하고자 비자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전 비자 신청 때 제출한 똑같은 서류를 또다시 중국에서 직접 떼와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중국에서 경찰서에서 서류를 받고 그런 서류를 가지고 한국 대사관이나 중국 영사에서 인증받아야 되고, 그래서 한 번을 하면은 거의 한 달 정도 시간을 좀 필요하고요. 대덕특군의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원은 3,200명으로 해외 우수 인력 유치와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조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주 환경의 핵심은 교육인 만큼 용산동의 한국분인 외국인 학교의 입학 자격을 완화하고 추가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과 함께 특구 우수 인재들의 수도권 유출을 최소화할 방안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 지난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카이스트 석박사 과정 졸업생 8,230명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청 지역에 취업한 비율은 전체 20.3%에 불과합니다. 가장 많이 취업한 지역은 수도권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했습니다. 대전에 뛰어난 연구소와 벤처기업들이 많음에도 대기업과 다양한 산업체 등 취업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이 풍부한 수도권으로 떠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있어야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또 후손을 낳아서 그 후손들이 다시 또 대전에 그 대를 이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2021년 기준 대덕특구에는 2,461개 기관이 입주해 있고 3만 8천여 명의 연구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사자 수에 비해 주거와 문화, 편의시설이 부족해 탈대덕 현상이 더는 심화되지 않도록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연구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조달청의 나라장터가 지난달 23일에 이어 오늘 오전 또다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27분부터 10시 30분까지 나라장터 사이트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 시간 진행 예정이었던 입찰이 오후 1시 30분까지 연장돼 진행됐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장터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조달청은 연말 입찰이 몰리면서 발생한 과부하로 인해 접속이 느려진 현상인 것으로 보고 정상화 조치 후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시 29분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8명이 음수기에서 물을 마신 뒤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을 보여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학생들은 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학교 측은 지난달 29일에 소독한 뒤 약 2주간 아무 문제 없이 학생들이 물을 마셔왔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현재 보건소와 상수도 사업소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학생들은 약을 처방받은 뒤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다고 전했습니다.